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7년째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한 게 리뷰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기획을 다 하고 나서 일단은 내부 개선을 먼저 하자. 전화 응대, 목소리 한 톤 올리고 뭐 아까도 뭐 1+1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치킨앤 달봉입니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한 톤 올려 감사합니다 치킨앤 달봉입니다 하면서 끝을 조금 길게 하고 배달 갔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계속 되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주고 문을 닫고 나오고 할 때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항상. 그러면 고객이 감동받습니다. 일단은 리뷰를 많이 달게 하려면 고객이 감동을 받아야지 답니다. 그 다음에 기름 관리. 기름 관리는 뭐냐면 사실상 5일 정도 이상 쓰면은 닭을 한 마리도 안 튀겨도 기름이 다 산화가 돼요. 그래갖고 기름에 튀겨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삶아지는 거죠. 그냥 액체에 삶아지는 거죠. 삶아 가시지 마시고 꼭 튀겨 가셔요. 그러면 만약에 한 4, 50만 드리면 최소 4, 500만 원 매출 올라갈 겁니다. 지난 5년 넘게 그냥 대충 해오던 거를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1년 지나고 나서 뭐 대박집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1년 만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내부가 준비가 됐다 하면은 홍보 기획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일부터 15일 1차, 11월 1일부터 15일 해갖고 전단을 만들어서 일단 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배달 어플 리뷰 이벤트를 10월, 11월을 바짝 했더니만 기존 거보다 2배 정도가 리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를 12월까지 이제 블로그 이벤트까지 해갖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제 계속 하면은 또 안 먹히니까 2달을 쉬었어요. 근데 2달을 쉬는 동안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매출은 오히려 더 상승이 됐어요. 그래갖고 6주년 이벤트 때도 지금 배달의 민족을 또 활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촌스럽게 치킨앤 달봉이 갈마점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손님들이 안 받는 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런 문구가 배달의 민족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업소만 조그맣게 알려도 이게 어디서 준 건지를 다 알고 이게 또 뭐 블로그에 올려서 블로그 봤어요 컵 주세요 이런 거. 왜냐면 개인이 이건 갖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배달의 민족 문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벤트를 했고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단지에 백날 뭐 우리는 글씨로만 이렇게 줄로 주문 후 즉시 조리합니다. 우리는 냉장 100% 국내산 냉장닭만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글씨로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막 6월까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안 읽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화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사회인 야구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다 야구 선수들이 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 이승엽이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메이저리그의 이제 요기베라가 한 말이고. 노력은 하시잖아요. 근데 진정하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노력을 했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은 조금만 뭐 하면은 분명히 올랐을 수 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만약에 저보다 조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발전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그래갖고 진정한 노력. 이게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면 진정하지 못하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사람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가게에서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그거 관리만, 어플 관리만, 리뷰 관리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업소 소개
이런 부분 그것만 잘 하셔도, 이용 잘 하셔도 매출 올라가요. 대신에 아까 얘기한 내부 개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단, 우리 가게 홍보할 수 있는 전단을 우리 가게 고객들 한 분한테 계속 알리고, 신규 고객 유입되면은 그 신규 고객도 우리 가게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또 쉬었다가 또 조금 하고, 이게 이벤트를 하고 나면 제가 한 100여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약 한 100만 원 안팎이에요. 뭐 콜라 들어가고 쓰레기 봉투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매출이 그 전월보다는 한 500원 떠 있어요. 근데 그 떠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끝났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가요. 다음 이벤트 할 때까지. 리뷰 관리 진짜 잘 하시면, 리뷰 관리하고 업소 소개, 요거는 진짜, 그 다음에 블로그, SNS 마케팅, 요즘에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SNS 활용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과외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블로그 이벤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러면 블로그 하시는 분을 누가 내가 또 만나서 뭘 이렇게 아니죠. 되는 건지. 블로그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내 블로그에 뭐 달봉이 치킨 후기 올리고 공짜로 치킨 먹자. 손님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 블로그에 달봉이 치킨 하나만 올리면 치킨 준다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손님들은 검색을 하면은 이 블로그가 보여요. 양종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동에서 이제 엉짱윤 치킨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치킨집에 알바를 하러 갔다가 전화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장사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제가 재수까지 해서 이제 4년제 대학을 들어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제 손으로 자퇴서를 쓰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이제 대출을 4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그 원래 하고 있던 치킨집을 인수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도 개인 브랜드여서 이제 염지 방법, 뭐 양념 소스 레시피 이런 거를 다 전수를 받고 그 이후도 계속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점이다 보니까 솔직히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브랜드도 각 동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저희 가게 치킨을 드셔주시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치킨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블로그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해요. 대행업체를 쓰시면 그거는 걸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맛집 뭐 블로거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팅은 저희가 봐도 티가 나요. 아, 이분 그냥 공짜로 치킨 받아서 아,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근데 제 치킨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건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그 블로그에다 저희 치킨 홍보도 하고 뭐 이제 뭐 맛 같은 거, 뭐 양념장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끔씩은 이제 체험단을 모집을 하기는 해요. 이제 제가 뽑아갖고 저희 치킨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제가 뭐 한 달에 한 두세 분 정도만 해가지고 저희 치킨은 계속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홍보를 하고요. 솔직히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4천, 5천 매출을 올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작 5만 5천 원으로 과연 내가 이걸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어플 맨 밑에 내리시면 우리 동네라는 그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우리 동네 리뷰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그 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 한마디에 그 글을 올리면 그 우리 동네 리뷰에 제 글이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면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이 처음 나왔을 땐 이 어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됐는데 요즘은 그거를 활용하시는 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 리뷰 가서 올려보면 이 집 오늘 기름도 깨끗이 갈았고 뭐 오늘은 뭐 어떤 게 인기 메뉴고 뭐 단체 주문 있는 날은 뭐 단체 주문으로 인해서 뭐 오픈이 약간 늦어지고 이런 글들을 이제 작성을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악플이 달리는 적도 저희도 진짜 많아요. 뭐 진짜 심한 거는 하고 점점점점점점점 별 한 개. 그러면 진짜 저는 거기에 무슨 댓글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저는 한 20줄 되게 댓글을 달아요. 저희 치킨 홍보를 그 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그 사장님 리뷰를 안 볼 것 같은데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이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이 치킨집을 선택하게 됐다. 이게 옛날에는 조금 건방지게 조금 잘 나갈 때는 예, 지금 1시간 걸려요.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손님들 입장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네 치킨이 뭐라고 1시간씩 기다려야 돼? 이런 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리실 거 되게 불쌍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1시간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다수 고객님들이 예, 기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자 사장님들 진짜 많으신데요. 제가 저희 밑에 저한테 배워서 나가신 분들도 남자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전화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근데 저도 제가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목소리랑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퉁명스럽게도 말해보고 좀 더 친절하게도 말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받을 때 과하게 친절하지 않아요. 어머, 네, 치킨입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 치킨입니다. 네, 주소 이제 그 창이 뜨시잖아요. 주소를 먼저 읊으세요. 저 같은 경우 전화 받을 때 저는 1분 이내로 받자가 제 목표예요. 고객님과 긴 얘기를 하지 말자. 왜냐면 그분하고 제가 긴 얘기,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님하고. 주문을 받아서 닭만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깨끗하고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는 거지. 전화로 막 5분, 6분 통화를 해버리면 다른 일이 꼬여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내 주방에선 지금 막 혼자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전화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내 사람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1분 이내로. 그러니까 최대한 주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단골 고객님들은 맨날 드시는 메뉴가 있으세요. 그거 똑같이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네, 이러면 10초 만에 통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고 어느 톤으로 말을 했을 때 고객님이 가장 이렇게. 그래서 저희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전화 끊으면 아니 누나 뭐 이렇게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아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오히려 고객님들 끊으실 때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 있더라고요. 이게 육성으로 듣는 거랑 전화를 통해서 그걸 듣는 거랑은. 그리고 마지막 전화 끊으실 땐 항상 소요 시간을 말씀을 해드려요, 고객님한테.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해서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거기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리면 30분 지나면 닭이 왜 안 와요? 이래요. 그럼 저는 그 전화를 또 받아야 되고 다른 일을 또 못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한테 그거를 약간은 심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치킨은 주문 후에 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멘트를 할 수는 없고요. 신규 고객님한테는 이 멘트를 해요. 이제 주문 후에 이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바쁠 때 이제 50분. 진짜 막 밀릴 땐 1시간. 이렇게 딱 제가 그 개수에 따라서 정해놓고 이제 그 분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으시면 조금 더 고객님들이 그 시기를 보고 계시니까 이 시간 안에는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컴플레인 전화도 적게 받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컴플레인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래요. 닭 먹다 머리카락 나왔어요. 제가 머리카락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객님이 어떻게 보면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배달의 민족 강의 오면 블랙 컨슈머 고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바쁘면 그냥 바로 환불 처리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시 갖다 드리잖아요. 다시 갖다 드리면 맛있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갖다 드릴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분들은 그 시간에 벌써 이미 배가 많이 고프시고 그럼 이미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다지 썩 맛있지가 않아요. 일단 내 기분이 불쾌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화 오시면 일단 최대한 환불 처리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너무 바빠서 다시 해드리고 싶은데 다시 해드려도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다시 해다 드리겠다. 근데 너무 시간이 기시면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 제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고객님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배달했을 때 조금 특별하게 잘 먹히는 이런 저희는 이거요. 인상? 90도. 그러니까 배달 가서 정말 90도 인사에 정중히 드리고 카드 결제할 때도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저희 배달하시면 180 막 이러니까 고객님이 올려놔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고객님들은 저는 배달을 안 가보긴 했는데 경험하려고 뒤에 이제 타고 가서 제가 갖다 드리고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배달해보고 이런 적은 있어요. 한두 번. 근데
가서 이렇게 하면 고객님들은 카드 결제할 때 계속 빤히 쳐다보고 계신데요. 그럼 올려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카드 결제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뭐 부족한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